나는 무대 위에 서 있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내가 밤새워 작성한 코드가 순식간에 지워졌다. 리 지훈이 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민준아, 내가 왜 여기 있어? 내 코드 따위는 필요 없어.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청중의 웃음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그 웃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배신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알았으니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은 우리 회사의 연례 테크 컨퍼런스였다. 서울의 코엑스 홀에서 열린 행사로 수백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그것은 데이터 보안 시스템으로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지훈과 나는 대학 동기이자 입사 동기였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야근하며 이 코드를 완성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대부분의 코드를 썼다. 지훈은 아이디어를 더하고 테스트를 도왔다. 하지만 무대에서 그는 내 코드를 지운 후 자신의 버전으로 대체했다. 청중은 박수를 쳤고 그는 영웅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져 보였다. 내 가슴속의 분노가 솟구쳤지만 나는 그것을 억눌렀다. 왜? 한국 사회에서 분노를 드러내면 패배자일 뿐이다. 상사가, 동료가, 심지어 가족이 참아라, 다음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말할 테니까. 하지만 나는 참지 않았다. 아니, 참는 척했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지훈의 행동을 분석했다. 그는 어떻게 내 코드를 지웠을까? 로그를 확인했다. 그의 IP가 접속한 흔적이 있었다. 그는 미리 준비한 거였다. 배신은 우연이 아니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다. 지훈이 내 책상에 다가왔다. 어제 미안했어, 민준아. 실수였어.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연기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속으로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즉시 복수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대신 관찰했다. 지훈의 일상, 그의 약점, 그의 관계망. 그는 야심차고 영리했다. 회사 내에서 인맥이 넓었고 상사와 가까웠다. 하지만 그게 그의 약점이 될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아니, 복수 일지였다. 오늘 지훈이 점심에 상사와 웃었다. 그 웃음 뒤에 숨긴 건 뭘까? 나는 그의 이메일을 해킹하지 않았다. 아직은. 대신 공공정보를 모았다. 소셜미디어, 과거 프로젝트, 심지어 그의 가족 배경. 지훈의 아버지는 은퇴한 경찰이었다. 그게 흥미로웠다. 그는 법을 잘 알았을 테다. 나는 법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는 중죄다. 내 코드가 그의 것으로 둔갑한 증거를 모으면 그는 끝장날 수 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했다. 회사에서 지훈과 함께 일했다. 웃고 농담하고. 하지만 밤마다 나는 고통스러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왜 나였을까? 라는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다. 대학 시절,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였다. 함께 꿈을 꾸었다.
그런데 왜? 야심 때문인가? 질투인가?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야 해.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임랭은 나를 지켰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더 이상 착한 민준이 아니었다. 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훈의 승진 소식이 들렸다. 내 코드 덕분에 그는 프로젝트 리더가 되었다. 회사 파티에서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함께한 덕분이야.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훔친 덕분이지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익명으로 회사 내부 감사팀에 팁을 보냈다. 코드 도용 의심. 로그 확인하세요. 증거는 미미했지만 씨앗이었다. 지훈은 불안해할 테다. 나는 기다렸다. 복수는 서두르면 망친다. 약 1022. FLE. 나는 매일 출근하며 지훈을 관찰했다. 그의 미소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눈빛에 약간의 불안이 스쳤다. 감사팀의 조사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훈의 과거를 캐냈다. 대학 때 그는 다른 친구의 아이디어를 훔친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포기했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그 친구를 찾았다. 페이스북으로 연락했다. 지훈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털어놓았다. 그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더 차가워졌다. 지훈은 패턴이 있었다. 약자를 이용하는. 나는 그 패턴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다. 매일 밤 나는 미러 앞에서 자신을 봤다. 너는 수야. 아직 인간인가? 도두가 왔다. 만약 포기하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면?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 나는 계속했다. 다음 단계는 그의 관계를 흔드는 거였다. 지훈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다. 수진. 그녀는 마케터로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에서 일했다. 나는 수진을 만났다. 우연을 가장해서. 커피숍에서. 지훈 친구예요. 그녀는 친절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은근히 지훈의 비밀을 흘렸다. 지훈이 요즘 스트레스 받나 봐요. 과거 일 때문에 그녀는 의아해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씨앗을 심는 거였다. 수지는 지훈에게 물을 테고 그는 불안해할 테다. 나는 그 불안을 지켜봤다. 회사에서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민준아, 너 수진 만났어. 나는 모르는 척했다. 왜? 그의 반응이 재미있었다. 그는 영리했다. 바로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탐색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복수가 위험해졌다. 만약 그가 먼저 움직이면? 나는 대비했다. 내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한국 사회에서 증거가 중요하다. 감정은 증거가 안 된다. 나는 라직으로 무장했다. 한편 내 마음은 피폐해졌다. 친구들이 걱정했다. 민준아, 요즘 왜 그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바빠서.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다. 복수는 나를 고립시켰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참아라라고 할 테다. 아버지는 남자답게라고. 하지만 나는 참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이 들어갔다. 지훈의 재정 상태를 조었다. 그는 빚이 있었다. 주식 투자 실패로. 나는 그 정보를 이용했다. 익명으로 그의 상사에게 팁을 보냈다. 지훈 씨, 재정 문제로 집중 못하는 듯. 상사의 반응은 빨랐다. 지훈을 불러 대화했다. 지훈은 화가 났다. 회사 복도에서 나를 노려봤다. 너냐?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복수인가? 그의 고통을 보는 게 나를 기쁘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메스꺼웠다. 나는 괴물이 됐어. 밤에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다음 계획은 그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거였다. 업계 커뮤니티에 익명 게시물을 올렸다. 코드 도용 사례 주의. 특정 회사에서 세부는 피했다. 하지만 지훈은 알 테다. 반응이 왔다. 사람들이 댓글로 추측했다. 지훈의 이름이 슬쩍 나왔다. 그는 불안해졌다.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다. 나는 지켜봤다. 그의 변화를. 그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실패자.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반격을 준비했다. 어느 날 내 책상에 메모가 있었다. 멈춰. 아니면 너도 끝장이야. 위협이었다. 나는 웃었다. 늦었어. 복수는 이제 불길처럼 번져갔다. 나는 더 이상 도두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약점을 모았다. 이제 실행할 때였다. 지훈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는 상사에게 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 민준이 요즘 이상해요. 코드에 버그를 일부러 넣는 것 같아요. 증거는 없었지만 상사는 의심했다. 나는 호출됐다. 민준 씨, 무슨 일 있나?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지훈은 영리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주변을 이용했다. 복수가 위험해졌다. 나는 더 조심해야 했다. 밤에 나는 계획을 수정했다. 이제 그의 가족을 건드릴 차례였다. 지훈의 아버지, 은퇴 경찰. 나는 그의 과거를 캐냈다. 부패의 의혹이 있었다. 오래된 기사에서. 나는 그걸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했다. 과거 경찰 부패 재조사 필요, 지훈의 가족이 흔들릴 테다. 그는 가족을 중요시했다. 그게 그의 약점이었다. 제보 후 나는 기다렸다. 뉴스가 나왔다. 작은 기사지만 지훈은 알 테다. 다음 날 지훈이 나를 찾아왔다. 너지. 내 아버지건. 그의 눈이 붉었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회사라서 멈췄다. 너 미쳤어. 그는 속삭였다. 나는 차갑게 봤다. 내가 시작했어. 그 순간 우리의 우정이 완전히 끝났다. 나는 후회했다. 조금. 이게 필요했나? 하지만 상처를 떠올렸다. 무대에서의 휴밀리에이션. 나는 계속했다.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분노였다. 이제는 무감각.
복수를 하며 나는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친구가 없어졌다. 잠이 안 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은 나를 죽일 뻔했어. 이제 내가 그를 죽인다 라지켈하게 생각했다. 지훈은 나처럼 고통받아야 한다. 다음 단계는 그의 여자친구였다. 수진에게 진실을 말했다. 지훈이 내 코드를 훔쳤어요. 증거를 보여줬다. 로그 파일. 수진은 충격받았다. 믿을 수 없어. 그녀는 울었다.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했다. 그녀는 지훈과 헤어질 테다. 지훈의 세계가 무너진다. 그는 혼자가 된다. 나처럼. 복수는 대칭적이었다. 하지만 가격이 컸다. 수진을 이용하며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무죄야의 도두가 왔다. 하지만 밀어붙였다. 이게 현실이야. 지훈의 상태가 나빠졌다. 회사에서 실수 연발. 상사가 경고했다. 그는 나를 피했다. 하지만 눈빛에 증오가 있었다. 그는 반격을 준비했다. 내 컴퓨터를 해킹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대비했다. 트랩을 설치했다. 그의 시도가 로그에 남았다. 증거가 더 쌓였다. 나는 감사팀에 추가 제보했다. 해킹 시도 의심. 조사가 확대됐다. 지훈은 소환됐다. 그는 변명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다. 그의 승진이 취소됐다. 나는 지켜봤다. 그의 절망을. 만족감이 왔지만 동시에 공허.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아니었다. 복수는 더 깊이 들어갔다. 나는 그의 다음 직장을 방해할 계획이었다. 업계에 소문을 퍼뜨렸다. 코드 도둑주의. 지훈이 나를 찾아왔다. 제발 멈춰. 그는 애원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왜? 그는 무릎 꿇을 뻔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막았다. 너도 후회할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웃었다. 이미 후회해. 복수는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조사가 본격화됐다. 지훈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의 명성이 추락했다. 업계에서 소문이 돌았다. 리지훈, 코드 도둑. 그는 필사적으로 변호했다. 하지만 증거가 철저했다. 나는 모든 걸 익명으로 했다. 추적 불가능하게. 지훈은 나를 의심했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 그게 그의 고통이었다. 확신 없는 의심. 나는 매일 그의 변화를 봤다. 얼굴이 수척해졌다. 눈 밑에 다크서클.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회사 식당에서 혼자 먹었다. 나처럼. 나는 접근했다. 괜찮아. 그는 노려봤다. 너 때문이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증거 있어.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나를 기쁘게 했다. 하지만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지훈의 얼굴이 나를 쫓아왔다. 너도 똑같아. 내 인생도 변했다. 복수로 인해 집중 못했다. 프로젝트가 지연됐다. 상사가 불만을 표했다. 민준 씨, 요즘 왜 그래? 나는 변명했다. 하지만 알았다. 복수는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인간성을. 멈출까? 도두가 강해졌다. 하지만 지훈의 배신을 떠올렸다. 아니,
끝내야 해. 다음 계획은 그의 재정을 파괴하는 거였다. 그의 빚을 이용했다. 채권자에게 팁을 보냈다. 지훈 씨, 직장 불안정. 회수하세요. 채권자들이 왔다. 지훈의 집에. 그는 패닉했다. 나에게 전화했다. 도와줘. 민준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나한테? 그는 울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사과였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메스꺼움. 이게 복수인가? 그의 파괴. 지훈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코드 도용 증거가 확인됐다. 그는 소송을 당할 뻔했다. 하지만 회사가 덮었다. 명예 실추를 피하기 위해. 지훈은 실업자가 됐다. 업계에서 블랙리스트. 그는 다른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소문 때문에 실패했다. 나는 지켜봤다. 그의 링틴을. 프로필이 업데이트 안 됐다. 그의 삶이 멈췄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집 앞에서. 너였어. 다 내 짓이야. 그는 소리쳤다. 이웃들이 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증명해봐.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싸움이 시작됐다. 나는 맞았지만 반격했다. 경찰이 왔다. 지훈이 체포됐다. 폭행 혐의. 그의 아버지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기록이 남았다. 복수는 법을 이용했다. 내 상처가 아팠다. 얼굴에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나는 승자인가? 질문이 맴돌았다.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격이 컸다. 나는 친구를 잃었고 신뢰를 잃었다. 회사에서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민준 이상의 소문이 돌았다. 나는 고립됐다. 지훈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이사했다. 서울을 떠났다. 시골로. 그의 소셜미디어가 삭제됐다. 나는 추적했다. 익명 계정으로. 그는 알코올 중독이 됐다. 친구들 말에 따르면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이게 충분한가? 더 할 게 있었다. 그의 명예를 완전히 파괴. 업계 컨퍼런스에 제보했다. 코드 도둑 강연 취소하세요.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지훈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왜 나한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내가 왜 나한테? 복수는 대칭이었다. 하지만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예전 민준이 아니었다. 냉혹하고 계산적. 인간성을 잃었어. 밤에 혼자 말했다. 도두가 왔다. 멈춰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수는 중독됐다. 마지막 단계. 그의 가족을 무너뜨리는 아버지의 부패를 더 파헤쳤다. 증인을 찾았다. 익명으로 언론에. 뉴스가 크게 나왔다. 지훈의 아버지가 조사받았다. 가족이 산산조각.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 입원. 나는 알았다. 친구 통해. 충격이었다. 내가 한 짓인가?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억눌렀다. 그가 시작했어. 퇴원 후 지훈이 나를 찾았다. 끝내자. 그는 말했다.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다.
서울의 한강공원. 그는 수척했다. 미안해. 다 내 잘못. 그는 울었다.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너도 잘못했어. 복수가 너무 과했어. 그의 말에 나는 동요했다. 정말, 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우리는 헤어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내 삶도 변했다. 승진했지만 공허했다. 복수가 끝났지만 상처가 남았다. 나는 치료를 받았다. 심리 상담. 당신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인정했다. 복수는 나를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파괴했다. 하지만 후회 안 했다. 필요했어. 라지켈하게 생각했다. 지후는 회복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회사에서. 하지만 그의 경력은 끝났다. 나는 지켜봤다. 멀리서.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가격이 컸다. 내 영혼의 일부. 모든 게 끝났다. 지후는 사라졌다. 나의 삶은 계속됐다. 하지만 매일 밤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변했다. 더 강해졌지만 더 차가워졌다. 복수는 나를 구했나? 아니면 파괴했나?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